근데 아까 이제 출입국관리법 이렇게 보니까 있잖아요. 그 출입국 공무원들이 출입국관리법을 잘 모른다. 네. 그거 아니에요? 그렇지. 아, 공부를 안 하고 시험 봐서 저기 합격했어. 출입국 뭐 혼자 공부는 서 있지. 실무적으로 사실 이 출입국관리법은 우리 그 많은 우리 현 정부에서 이민청도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이민청이 이제 만들어지면 거기 공무원들 이런 걸 많이 공부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출입국관리법을 출입국 관리 이민법 예, 이런 식으로 그렇지. 확장해서 만든다는. 근데 이제 출입국관리법이 이 국제 이주나 이런 데 법에서 보면 국경관리 이제 출입국 관련이든 국제 이주라는 건 나라와 나라를 옮겨가는 거거든. 국경 이주 관계. 그다음에 그 국경을 이주한 사람이 체류하는 거, 체류 문제. 그다음에 이제 더 발전해 가지고 체류만이 문제가 아니다. 이제 인권이라 이런 게 문제가 되잖아. 그렇게 사회 통합 문제, 이런 것까지도 이 출입국 관리법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 인천공항이나 그 국제공항에서 실무자들이 법을 모르고 강제로 출국당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대요. 예를 들어서 우리도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출입국관리법. 네, 어리지만 동포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저희 방송에도 이 출입국관리법 어떤 내용이 바뀌고 적겠냐 그러면은 가장 많이 관심 갖고 보는 것이 바로 이 출입국관리법이고, 이 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여기에 따른 또 업무 지침, 뭐 이런 내용에 대한 상당히 이 관심이 클 수밖에 없죠. 근데 마침은 이남철 교수님이 출입국 관리법 이거에 대한 이 책을 냈습니다. 이남철 교수님은 저희가 지금 방송에도 지금 가끔씩 이렇게 출연을 하셔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말씀도 전해주시고 그래서 뭐 익숙하신 분이라 생각하는데, 이남철 교수님은 원래 이제 경제학 박사이시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 법과 관련된 출입국 관리법에 관련 책을 이렇게 내셨는지 좀 의아하게 생각도 들고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카페에서 만나서 한번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그 이야기 중 출입국 공무원들이 이 출입국 관리법을 잘 모른다 하는 그 내용 좀 핵심적으로 전해드리기 위해서 앞전에 먼저 이렇게 영상을 보내드렸습니다. 네, 출입국 공무원들이 출입국관리법을 잘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실제적으로 억울하게 당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다. 이런 얘기죠. 근데 먼저 이남철 교수님이 경제학 박사인데 어떻게 이렇게 출입국관리법과 관련된 책을 냈냐? 뭐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남철 교수님은 국제 이주, 그냥 국제 이주 노동자 문제, 또 이민자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 경제학적 관점에서 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을 다니시면서 또 관련 뭐 자문 역할들도 많이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출입국과 관련된 이런 거하고 많이 실질적으로 이 삶에서 이 접촉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 이주와 관련돼서 이렇게 강연을 할 때마다도 이 출입국 관리법을 꼭 언급해서 이야기를 나눠야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나라를 다니시다 보니까 이 각 나라의 이 출입국 관리법에 의한 그런 것도 어떻게 이렇게 작용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도 몸소 체험도 많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강연을 할 때마다 이렇게 틈틈이 모아뒀던 자료,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좀 알기 쉽게 이렇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써놨던 그런 글들을 이제 모아서 이번에 이런 책을 낸 겁니다. 사실 이 법이 어렵지요. 어려운데 이 출입국 관리법은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 법을 이해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아마 이제는 이남철 교수님도 법학자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이 국제 이주 노동
이런 경제 또 이런 거 관련돼서 이렇게 강연할 때마다 이게 결국은 사람이 이동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따라서는 출입국 관리법 이것이 다 이렇게 적용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튼팀이 이 출입국 관리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거를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메모를 해 주셨다가 그래서 일반인 시각에서 봤을 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된 책을 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남철 교수님하고 이 대화를 나눈 그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겁니다. 이 출입국 공무원들이 출입국 관리법을 모른다. 그래서 이남철 교수님이 답답해서 하신 말씀이 출입국 공무원을 뽑을 때 이 출입국 관리법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남철 교수님이 쭉 그 출입국 공무원을 뽑을 때 어떤 선발 기준을 이렇게 뽑는지, 그 시험 보는 과목이 무엇인지, 뭐 이런 것도 쭉 갖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정말 이 출입국 공무원들이 출입국 관리법 이거에 대해서 이 공부를 하지 않고 출입국 공무원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민원인들이 이 출입국과 관련된 어떤 접촉이 있었을 때에 이 출입국 공무원 담당자마저도 법을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뭐 강제 출국을 당한다거나 입국 불호를 당한다라든가 어쨌든 이 불이익을 입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최근에 출간한 이 출입국관리법 책에 대해서 이남철 교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직접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자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네. 이제 요 책에서 보면 이제 국민의 출입국, 그다음에 외국인의 입국 및 이제 상륙이라고 그래요. 법적으로 입국하는 걸. 그다음에 외국인의 상륙 법으로 이렇게 돼 있어.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그다음에 잘못된 사람들 퇴출시키는 거. 그래서 이런 거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그 불법 체류자나 보호하는 문제, 그다음에 이 사람들의 심사 이의 신청, 그다음에 뭐 강제 퇴거 명령, 뭐 이런 거, 선박 관계 이런 거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공부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도 이거 한번 읽어보면은 출입국관리법이라든가 뭐 행정 집행된 걸 빠삭하게 알 거 아니에요? 알 수 있지. 이제 그 사례까지 있어서. 그래 여기 이제 보면 그 판례, 판결 대법원 판례도 내가 다 집어넣었어요. 법만 예를 들어서 외국인의 고용 제한이다. 이게 법 18조에 출입국관리법이 나와 있는데 여기 출입국관리법 위반했을 때 판례 이런 경우에 어떤 경우가 있는지 우리 법도 중요하지만 판례도 중요하거든요. 이런 거 출입국 사범 사건 뭐 이런 게 있어 실무자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이런 책이 없어요. 없죠. 그래 이게 출입국관리법을 정말 이 담당 공무원들이 제가 책을 써서 학생들 강의 뭐 국제 이주 강의 하면서 출입국관리법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문제가 그 우리나라 법에 구급 공무원 출입국관리 공무원을 뽑거든요. 9급, 8급, 7급, 6급, 5급. 5급이면 이제 일반 행정직 사무관. 사무관들이. 9급 공무원도 보는데 이 과목이 출입국관리법이 없어요. 출입국 공무원을 뽑는데 그 시험 보는데 출입국 관리법이 없다. 없어요. 예. 근데 이제 거기에 내가 놀란 게 그건 다 외울 수가 없어서 그런데 구급 공무원을 뽑는데 행정법을 봐. 그다음 국제법을 봐. 행정법이니 국제법은 출입국관리사무소 공항이나 항구에서 출입국 관계에 일을 하는 업무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요. 그다음에 7급 공무원도 헌법, 행정법, 국제법, 형사소송법, 출입국관리법이 없어. 그다음에 이제 5급 공무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정사무관, 옛날 말로 하면 계장, 형사소송법, 국제법, 형법, 행정법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많은 학자들이 이민 관련 법도 시험에 넣어야 되고
출입국관리법도 넣어야 된다. 근데 이제 이민법 관계되는 것을 이런 국가공무원 시험에 넣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출입국관리법은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한때 정치인도 해본 경험도 있고 해서 출입국관리법도 이 출입국관리직 공개 시험에 넣어야 된다라고 좀 강하게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저녁에 확인해 보니까 2024년 법무부 출입국관리직 구급공무원을 모집하더라고요. 80명. 80명? 예, 예. 올해? 예, 예. 지금 무도로 하는 사람이 34명. 예. 수사가 30명. 30명. 출입국, 체류 12명. 선박. 선박이 A가 있고 둘이 있네. 4명이네. 예. 그래가지고 한 80명 뽑는데 예, 무도라는 건 뭐예요? 이제 그 무술, 태권도, 유도 뭐 이런 거. 아, 그거 능력으로 이제는 선발하는 게 예. 비슷하면 이 사람들 근무는 출입국 외국인 청에 근무하네. 체류까지. 주로 이제 단속 업무 하겠지 뭐. 그렇지 이제 요 업무는 한번 보면은 여기 나와 있어요. 그 무도는 출입국 사범 조사 단속. 네. 뭐 좀 험악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시켜서 싸움 잘하는 사람. 그다음에 외국인 보호, 외국인 강제 퇴거. 힘을 말 그대로 무도예요. 그다음에 수사. 채용 분야가 그 수사하고 조사하는 거. 여기는 대테러, 테러 문제라든가 또 밀착 감시, 불법 입국자 취업 알선 브로커, 허위 난민 신청 이런 브로커들을 단속하는 수사관이에요. 경찰이 이제 우리 국민들은 경찰이라고 그러면 외국인들을 위해서. 그다음에 여기 이제 출입국 관리 사범 단속. 그게 여기 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도에. 그다음에 이제 체류 담당자는 사증 비자. 그 국내 체류 외국인의 사증 체류 관련한 뭐 비자도 뭐 불법 비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거를 담당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선박 우리 이제 생소해 이게 선박 담당 공무원 출입국직에 이 사람들이 배 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시정 타고 해안경찰청의 해안경찰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이 그다음에 이제 감시정을 타고 불법 체류자나 불법 외국인들 감시하러 다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뽑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각 분야별로 이렇게 뽑는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한편은 이 출입국 공무원들이 이 출입국관리법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 재량권이 아주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는 해주고 어느 곳에서는 안 해주고 이 출입국관리사무소마다 이게 또 다른 거죠. 이 재량권이 이 출입국 담당 공무원들이 너무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막 이렇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 게 또 출입국 공무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저는 지적을 하면서 이남철 교수님도 이 출입국 공무원들한테 이 출입국 관리법을 좀 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이 선발 과정에서부터 이렇게 주지를 시켜야 되지 않냐, 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